자, 이번 시간에 뭐 한다 그랬지? 실외. 실외를 몇 점 투시로 그린다 그랬어? 1점 투시. 1점 투시 실외. 자, 실외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정해서 한다 그랬잖아, 맞지? 그래서 오늘 뭘 보고 오라 그랬잖아. 기억나나? 뭘 보고 오라 그랬지? 아까 풍경을 1점 투시로. 바깥에 어디를 보고 온 적 있나? 아예 딱히 딱히 없어? 그래, 딱히 없어도 되는데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안 본 세계를 그리기는 힘들잖아. 맞지? 안 본 세계를 막 뭐 캘리포니아 뭐 무슨 시리 뭐 어디 몇 번 가 뭐 이런 거 모르잖아. 맞지? 근데 우리 집 앞 알잖아. 우리 학교 앞 알겠잖아. 맞지? 자주 가는데 알겠잖아. 맞지?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대상물을 그려야 되니까 뭔가를 보고 오는 거지. 이해되지? 알 수 없는 세계를 그리기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세계부터 그리자라는 거고. 일단은 수업 목표가 뭐였어? 수업 목표 기억나나? 수업 목표가 뭐였는지 기억나? 아니요. 지금 수업 목표는 이거야. 수업 목표 다시 얘기하자면 형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형태는 뭐하고 같다고? 공간과 같다란 얘기야. 맞지? 그래서 형태와 공간이 같은 이야기니까 형태와 공간을 어떻게 한다고? 이해하자는 차원이야. 이해되겠지? 그게 수업 목표였고 가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 원래 잘 생각 안 나거든.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 자, 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형태와 공간을 어떻게 인지한다 그랬어? 몇 차원으로 인지한다 그랬지? 3차원으로 인지한다 그랬어. 맞나? 3차원으로 인지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종이가 몇 차원이야? 2차원인 세계지. 2차원. 맞지? 요건 2차원이야. 평면은 우리가 2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인식의 세계가 네가 아무 생각도 없잖아. 맨 처음에 잠잘 때 꿈만 안 꾸면 아무 생각도 없잖아. 맞지? 그것처럼 아무 생각도 없다가 점이라는 게 딱 찍히는 순간 생각이 생기게 생각해. 맞지? 생각이 생겨나지? 여기 위치가 생겼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1차원이야. 그러니까 위치라는 개념을 생각하는 게 1차원이야. 이해되겠지? 네가 지금 어디 있어? 학원에 있지. 학원이라는 위치에서 네가 해야 되는 인식이 생기는 거야. 만약에 네가 네 위치가 점이 찍혔는데 네이버 지도에 딱 찍혔는데 네 위치가 어디야? 구글에 딱 찍혔는데 집이야. 그러면 집에서 하는 일이 생길 거고 네가 학원에 찍혀 있으면 뭐야?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인식이 생기겠지. 학교에 있으면 맞지? 그것처럼 점이라는 건 인식의 차. 이게 위치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거야. 되겠지? 점이라는 뜻이 그건 거야. 그 다음에 점이 모이면 뭐가 된다고 그래? 뭐가 돼? 선. 그렇지. 요게 빼곡히 둘러싸면 어떻게 돼? 선이 되지. 그러면 선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요까지 쳤어. 그러면 A와 B의 위치가 생기지. 요걸 나열한 게 뭐다? 선이지. 요 때는 아까는 위치의 개념밖에 없었잖아. 지금은 네가 학원에서 집으로 갔다라는 방향이 생기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다가 위치까지만 있었어. 근데 선을 쓰고 나니까 방향이라는 개념이 생겨. 네가 학원 마치고 몇 시에 집으로 갔다. 아니면 어디 들렸다. 파리바게트 가가지고 빵을 사서 집에 갔다. 이런 선이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네가 이동 거리라는 선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위치라는 개념이 생긴다는 거야. 위치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그게 몇 차원이다? 2차원으로 바뀐 거야. 이해되겠지? 1차원이 점이라는 세계고 이 점이라는 세계의 차원은 뭔 뜻이냐면 위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게 1차원이야. 몇 차원이라고? 1차. 1차원. 그렇지. 2차원은 점이 쌓여가지고 뭐를 만드냐면 선을 만들면서 어떤 생각이 만들어져? 그렇지. 진짜 중요한 거야. 알겠지? 방향 했네. 방향. 맞지? 1차원에서는 방향이라는 개념은 없어. 알겠지? 이게 3차원으로 넘어가면 선이 쌓이면 뭐가 돼? 이렇게. 빼곡히 쌓이면 뭐가 돼? 아까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 우리 가로 곱하기 세로는 3 곱하기 2는 뭐고? 6이라는 뭐가 생겨? 면적이 생기지. 그러면
이래 선으로만 이동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동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이동해. 선으로만 이동했을 때는 이렇게 이동밖에 못했어요. 이렇게 무조건 앞쪽으로만 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이동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어지는 거야. 이래 되니까 뭐가 돼? 이런 면적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웃긴 게 뭐냐면 뛸 수가 없어. 이해되나? 왜? 가로 곱하기 세로만 있어. 뛸 수가 없어. 위에 대한 공간에 대한 인식이 없어. 이해되지? 뭔 뜻이냐면 니 개미 뛰는 거 봤어? 점프하는 개미 본 적 있어? 없지. 개미는 뭐 따라다녀? 선만 따라다녀. 앞사람이 앞개미가 갖는 것만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개미는 우리하고 같은 차원에 살고 있으면서도 개미의 차원은 이 차원밖에 인식을 못하면서 사는 거야. 이해돼? 땅속으로 들어가도 선만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그래서 뭐냐면 요거는 3차원은 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입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를 선이 쌓여져가 만든 걸 뭐라 그래? 면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요거를 면까지는 2.5차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해. 요렇게. 이해되겠지? 그래서 면의 세계는 뭘 갖고 있는데 아까 방향까지만 있었는데 위치 플러스야. 방향 플러스가 되는 거야. 여기서 또 하나 면적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야. 이해되겠지? 네. 근데 네가 진짜 아기 때부터 꽁꽁 묶어가지고 하얀 방에 시선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벽만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니를 십몇 년 동안 키웠어. 맞지? 아무데도 못 가게 하고 묶어놓고 앞만 보도록 앞에 하얀 벽만 보도록 키웠어. 그러면 니의 머릿속에는 있잖아. 면적밖에 없어. 왜? 네가 본 거는 면적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되지? 근데 자, 이 면적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냐면 면이 만들어졌지? 면이 만들어졌지. 맞지? 6개의 면이 합쳐진 게 뭐라 그래? 육면체라 그래. 육면체. 되나? 6가지의 면이 쌓이니까 어떻게 돼? 뭐가 되냐면 이런 부피를 가지는 거야. 이해되겠나? 그래가지고 여기를 뭘 할 수 있냐면 이거는 뭘 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자, 이게 앞쪽이지? 앞쪽이니까 여기에 물을 담을 수 있어져. 이렇게. 왕처럼 물을 담을 수 있어져. 이렇게. 이거를 뭐냐면 부피를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야. 부피를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 부피를 가졌다고 얘기하는 뜻은 뭐냐면 양감이 있다는 거야. 양적인 감이 있다는 얘기야. 뭔지 만질 수 있으면 빵빵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이걸 우리가 그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덩어리감이라고 그래. 덩어리감. 아니면 부피감이라고 그래. 부피는 봐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뭐 해야 돼? 그렇지. 높이가 있어야 돼. 높이라는 개념이 있어야지 부피가 생기는 거야. 이해되겠나? 그래서 뭐냐 하면 요거를 비로소 3차원이라 그래. 3차원. 완전한 3차원이라 그래. 면 한 개만인 단면이 아니라 뭐야? 면이 합쳐져 가지고 뭘 이루는 세계? 양감을 이루는 세계야. 이해되지? 뭐 어떤 감? 부피감이라고 얘기도 하고 양감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스라고 얘기도 하고 덩어리 그 다음에 이게 덩어리감이지. 그 다음에 입체감이라고 얘기해. 입체감. 이해되겠나? 요거를 완전한 3차원이라고 그래. 이해되겠지? 뭘 3차원이라고 그런지 알겠지? 맞지? 근데 종이는 봐봐. 2.5차원이었어. 완전한 3차원이 안 되지. 평면 한 개니까. 이해되지? 한 개만 있네? 근데 네가 느끼는 세계는 몇 차원이야? 3차원적인 공간을 느끼며 살았어. 아기 때부터 막 기어가지고 기어가가지고 이제 막 일어서면서 일어설 수 있네. 그러면 엄마가 막 박수 막 쳐줬잖아. 아빠 아장아장 기어갔네. 그러면서 막 자전거도 타네. 앞으로 가고 위로 가고 일어서기도 하고 막 하잖아. 맞지? 그러면서 네가 지금 몇 살이야? 13살. 13년 동안 몇 차원의 공간에 살았다고? 3차. 그렇지. 니는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3차원을 뭐라 그러냐면 X, Y, Z축이라 그래. 이렇게. 상하, 좌우,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세계라 그래. 이해되겠지? 물론 사선 방향으로도 이동할 수 있지. 이 다 모든 세계를 뭐라 그래? 3차원이라 그래. 크게는 상하, 앞뒤, 좌우라 그래. 요 방향. 이해되나? 요렇게. 왼손의 법칙 요런 거 있지? 요렇게 움직이는 세계. 그래서 네가 몇 년 요렇게 살았다고? 13. 그렇지. 쌤은 몇 년? 꽤 오래 요래 살았겠지. 그럼 모든 사람은 요 세계에서 살았겠나 안 살았겠나? 살았어. 맞지? 근데 안 산 사람도 있어.
눈이 시각적으로 눈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맞지? 비주얼을 볼 수가 없어. 이 세계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있잖아. 만지는 세계, 감각적인 부분에서 오감 중에 있잖아. 촉감하고 만져가지고 느끼는 감하고 청각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 왜? 시각이 성장을 못하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만지고 그래서 뭐냐면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딴 감각이 발달을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림이라는 세계나 디자인의 세계는 철저한 거의 완벽한 시각의 세계거든. 이해되겠지?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 봐봐. 여기서 우리가 이 종이가 몇 차원이라고? 2차원. 2차원이지. 근데 네가 느끼는 세계는 몇 차원? 3차원. 그렇지. 근데 그러면 2차원과 3차원이 부딪히네? 그러니까 그림이 어려워지는 거야.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를 배우냐 이거잖아. 맞지? 쌤이 얘기했잖아. 이 물통이 있으면 이거는 몇 차원의 물건이야? 3차원. 그렇지. 왜? 입체. 그렇지. 부피를 가지지. 부피를 가진 거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봐봐. 네가 보고 있는 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뭐가 생겨? 거리감이 생겨. 안 생길 수 있나 없나? 없어. 불가능하지. 안 생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맞지? 이래 놔둬도 봐봐. 이래 있어도 봐봐.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에 거리가 생기지. 아까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 투시란 무엇인가? 투시의 개념 뭐였어? 보이지 않는 곳을 꿰뚫고. 그렇지. 그거는 사전적인 뜻이었고 용어였고 용어적인 설명이었고 실제 개념은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우리가 사물을 공간을 바라보는 인간이라면 바라보는 공통적인 특징. 이게 투시의 개념이라고 했잖아. 맞지? 뭐라 그랬어? 인간이라면 바라보는 공통적인 특징. 그게 뭐지? 두시. 투시인데 봐봐. 이거와 이거는 같은 크기네. 맞지? 자, 네가 바라보는 거리에 따라서 맞지? 거리에 따라서 같은 크기와 넓이일 때 어떻게 된다고? 가까우면 크게 보이고 넓어 보이고 멀어지면 작고 좁게. 그렇지. 그게 뭐다? 투시의 개념이라고 그랬지. 이해되나? 그렇게 보이잖아. 맞지? 근데 이 평면은 그렇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렇게 안 보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 평면이 그렇게 보이게끔 먼저 만들어주면 이 2차원 공간을 3차원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3차원적인 입체를 그리면 되나 안 되나? 되겠지. 쉽게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그리드 라인이라는 걸 그렸다는 거야. 이제 기억나지? 맞지? 왜 그리드 라인을 그렸는지 이제 기억이 난단 말이야. 2차원을 3차원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인식하게끔 이 평면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3차원의 형태를 그리는 과정을 거치자라는 거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뭘 배웠냐면 1점 투시부터 배웠고 2점 투시, 3점 투시, 4점 투시, 5점 투시로 나간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지? 갑자기 3점 투시부터 배울 수는 없잖아. 맞나? 그래서 1점 투시가 뭐냐라는 걸 저번 시간에 했나? 맞지? 다시 복습을 하면 이거지. 소실점을 찍는다. 맞지? 소실점은 내가 원하는 의도에 맞게 찍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그리드 라인을 그릴 때 방사형 그리드 라인부터 먼저 그린다. 방사된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부터 먼저 그린다라는 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네. 맞나? 자, 그래 그 다음에 어떤 선을 긋는다고? 가로선. 그렇지. 안 까먹고 있네. 가로선부터 그어야 돼. 이것도 우리가 그리드 라인은 규칙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좁았다가 서서히 넓어지는 비례를 만들어줘야 되지. 원래는 맞지? 그 다음에 세로선도 마찬가지. 소실점으로 좁게 그리고 멀어지면서 넓게 그린다는 게 규칙적인 거 있잖아. 맞지? 1, 3, 5, 7 뭐 이런 규칙이 있겠지. 맞지? 그래 놓고 어떻게 했다? 여기다가 이 공간이 뭐네? 이게 이제 공간화 시켰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무조건 그리면 되네 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면의 형태부터 정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요렇게 해가지고 앞에서 보이는 면을 우선적으로 따고 나머지 면을 이렇게 따자라는 거고, 그때 하지 말자는 선은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랬지. 이렇게 맞지? 그래가 모든 면은 다 일로 가자는 거죠. 맞지? 지금 약속이 뭐냐면 1점 투시부터 하는 거니까 여기 그어놓은 방사형 가로선 세로선을 정확하게 지키자.
이게 그거였잖아. 맞지? 약속된 플레이였잖아. 맞지? 나중에 더 복잡한 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1.2C의 이해니까. 맞지? 그래서 요래 꺼놓고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잘랐을 때 수직 수평이겠지. 그러면 요렇게 나왔을 때 요 형태가 요 형이 멀어졌을 때 규칙적으로 요렇게 작아졌습니다 라는 것까지 했단 말이에요. 요걸 이용해 가지고 지난 시간에 뭘 했다? 내방 그리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나? 제한 공간 그거 했으니까 뭐하냐 이제 복습을 해줬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요 개념을 꼭 갖고 있어야 되지. 투시란 무엇인가? 투시란 무엇인가? 맞지? 투시란 무엇인가였어? 꿰뚫어 본다는 얘긴데 맞지? 속을 본다는 얘기잖아. 있는 것은 표로 들기로 되고 뒤에 있는 멀리 있는 것을 잡고 적게. 그렇지. 조건이 있겠지. 어떤 거일 때? 두 물체가 같은. 그렇지. 아, 은이 똑똑하네. 그 정도만 얘기를 해도 똑똑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2차원을 3차원으로 충돌 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 그리드 라인인 거야. 이해되겠지? 소실점의 뜻은 사라지면 없어져 버리는 거. 맞지? 이 공간에 소실점이 한 개일 때 1.2C. 맞지? 됐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지금 저번 시간에 뭐 했다? 저걸 실내를 했으니까 이번 시간에 실외를 한다 그랬잖아. 맞지? 실외도 정해놓고 하자는 거야. 아무데나 막 상상하기 이전에 그건 나중에 하면 되니까. 실외 공간도 우리가 꼭 정해놓고 가자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다시 뭐 창의적으로 놓든 뭐 일단은 어딜 한자라고 정해놔야지 그리기가 쉽잖아. 맞지? 뭐가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갑자기 우리 집 앞에 그려봐 하면 우리 집 앞 모르잖아. 맞지? 못 그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뭘 그릴 때 대상에 대한 부분을 좀 정해놓고 들어가자라는 거고, 일단 소실점을 내가 어디를 찍을까? 여기 있다라고 내가 정했다라는 것은 뭔 뜻이다? 요쪽보다는 요쪽에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다. 이쪽 설명을 좀 더 하고 싶다. 요 아래보다는 이 위쪽을 설명을 더 하고 싶다. 뭐 이럴 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컨셉이 있겠지. 뭐 이래 찍을 수도 있는 거고, 맞지? 바닥면을 많이 보여주고 싶을 때는 이쪽 확보를 해놓고 이래 할까? 이래 할까? 자, 그러면 쌤이 요걸로 실내를 어디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어디 할지. 너무 두껍다. 근데 소실점 이쪽으로 가는 이 야가 너무 두꺼운데. 형태를 그을 때는 항상 내가 옆으로 연습했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를 돌려가면서 옆으로 이렇게 그어줘야 돼. 그 다음에 선 그을 때는 웬만하면 서서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서서. 도구는 뭐든지 사실은 상관이 없어. 근데 이 그리드 라인 규칙선은 좀 약한 선이 좋아. 야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맞지? 약하네. 색깔도 약하네. 아니면 연필 쓰더라도 약한 색으로 써주는 게 좋겠지. 이해되겠지?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두껍네. 연필, 볼펜으로 하자. 볼펜이 아니라 이거 샤프로 하자. 항상 똑같이 쓰지. 실내나 실외나. 맞지? 똑같이. 그 다음에 여기에 선이 없더라도 촘촘하게 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맞지? 없어도 사실은 이렇게 촘촘하다라는 거를 매트릭스 공간을 많이 그어 놓으면 얘가 그리드 라인이라기도 하고 가이드를 해주니까. 가이드 라인이니까. 맞지? 안내를 해줄 거니까 좀 많이 그어 놓으면 1.2시니까 일단은 복잡하게 틀리는 건물을 하기 이전에 간단한 1.2시에 맞는 공간만 하자고. 알겠지? 1.2시는 사용을 언제 하냐? 평이하게 바라볼 때. 알겠지? 평이한 시점에서 바라볼 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2시가 맞아요, 2.2시가 맞아요. 그런 개념은 없다 그랬어. 그때 내가 필요한 걸 쓴다 그랬어. 예를 들어서 봐줄게. 지금 3.2시가 어떻게 되는지 쌤이 보여줄게. 3점은 요거는 요렇게 보이지만 3.2시는 봐봐라. 요렇게 보여. 요렇게 가는데 요렇게 가잖아. 그러면 요거 따라서 어떻게 가냐면 좁아져 버려. 이렇게. 요걸 따라서 어떻게 가? 요렇게 좁아져 가. 요걸 따라서 요렇게 좁아져 가. 그러면 요것도 요렇게 좁아져 가고 요렇게 틀려. 완전 틀리게 그러지. 맞지? 요렇게 세 점으로
좁아들어 가지고 이게 세 점을 만든다는 뜻이야. 한 점 만들고 한 점 만든다는 뜻이. 이해되겠지? 그런데 어떨 때는 투시를 안 줄 수도 있어.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어떨 땐 투시 자체를 안 줄 수도 있어. 봐봐. 요렇게 놓고도 요거를 완전 평행하게 가지. 완전 평행하게. 완전 평행하게. 이건 평행이 아니야. 이렇게 좁아지거든. 얘도 봐봐. 완전 평행하게 봐. 완전 평행하게. 야도 좁아들지 않게 봐봐. 완전 평행하게 봐. 이렇게. 완전 평행하게. 이때 이 그림 많이 본 적이 있어. 어딘지 아나? 수학 시간에. A 길이와 B 길이와 C 길이는 같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투시를 집어넣어가지고 A 길이보다 B 길이가 같은데도 짧게 보이면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 어떻게 헷갈리지? 이해되겠지? 건물 도면 하는 사람들 도면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A, B, C 저 문짝 틀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투시를 줘가지고 막 작게 해놓으면 헷갈릴 거 아니야. 그거 다 맞춰 헷갈리네 이래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수학 시간에는 수학적인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헷갈리면 안 되겠지 도형이. 그래서 어떻게 돼? 무투시로 줘. 무투시. 이해되겠지? 근데 봐봐. 투시를 적용시키면 내가 본 거리에 따라서 이게 작아지면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래 생긴 거는 사람 눈으로는 이래 보면 이래 안 생겼어. 그런데 이래 써야 될 때는 이래 쓰는 게 맞다는 얘기야. 뭔 뜻인지 이제 이해되겠지? 그때 맞게 쓰는 게 중요하지. 쌤 이거는 맞아요. 이건 틀려요.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어디를 그려볼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너무 세게 그려버렸다. 약하게 했는데도 세네. 자, 우리 여기 네가 학원 오는 데를 한번 쌤이 그려볼게. 학원 오는 데. 1점 투시니까 너무 처음부터 너무 세게 안 줘도 된다. 좀 약하게 주자. 쌤이 다 해놓고 이걸로 닦게. 이것도 우리 저거하고 똑같아.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리지 말고 어떻게 반 그릴 때 큰 거 집어넣어 놓고 어떻게 해야 되노? 막 만들어 갔잖아. 맞지? 이것도 전체적인 건물의 세팅부터 해야 돼. 이쪽에 있고 여기는 여기까지 있고 여기도 앞쪽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대략적인 거부터 우리 그리자고. 이렇게 있겠지. 그다음 여기 뭐 있었냐면 여기에 보면 그게 있어. 요거는 조금 다른데 요건 각도가 조금 다르긴 하거든. 요건 뭔지 알겠나? 육교. 오, 그래. 오, 알아보네. 이렇게 내려오지. 맞지? 물론 같은 길이로 내려올 거고. 요래 있고. 요래 있으니까. 신호등 이 건널목이 요래 있고. 여기에는 뭐 있노? 요거.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가로수가 서 있고 가로수가 서 있고 여기 앞에는 신호등 이쪽에 있는가?
요렇게 신호등이 있겠지. 이쪽에는 요서 서가지고 요렇게 신호등이 있을 거고, 맞지? 요거는 사람 다니는 길, 여기는 자전거 다니는 길. 요쪽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롯데리아가 있겠지, 맞나? 롯데리아 이렇게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뭐 같은 건물이라면 이렇게 높이를 만들어 주면 되고, 여기 뭐 광고판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각 층마다 뭐가 있겠노? 그거 있지? 뭐 간판이 있겠지? 각 층마다의 간판이 있을 거고, 요쪽으로는 요쪽에는 다 수직 수평으로 창문을 만들어 줘야 되겠지. 이렇게 이해되나? 이렇게 다 수직 수평으로 만들어 주고, 이쪽도 몇 층이다 몇 층이다 몇 층이다, 요건 수직 수평이고, 이렇게 가면서 이쪽에 간판들이 막 나열될 거고, 간판 1에 돌출 간판도 있겠지. 이렇게 돌출 간판은 그냥 네모나게 이렇게 생겨. 이렇게 일단은 다 그리지 말고 이렇게 세팅부터 하는 거야. 이렇게 이쪽 돌출 간판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옆에 있는 돌출 간판 이런 식으로, 맞겠지? 이렇게 이쪽 건물은 또 큰 거, 옆에 그 큰 거 이렇게 하나 또 더 그려주면 또 이렇게 맞게 그려주고, 이쪽 들어가는 문도 이렇게 그려주고. 이해되나? 이렇게 해놓고 다 넣는 것 같아, 이 정도 해놓고 이제 작은 거 세팅 해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럼 이쪽에도 가로수가, 여기 사람 지나가는데 가로수 하면 안 되겠다, 맞지? 가로수는 이 정도 있어야 되겠다. 가로수 1번 가로수, 2번 가로수, 3번 가로수 좀 큰가? 1번 가로수. 대부분 가로수는 같은 시기에 심잖아, 맞지? 이렇게 심지, 맞지? 그러면 이제 세팅이 거의 다 됐다. 도로 표지판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앙선이다, 중앙선. 그러면 사람들 그거 하지, 뭐하노? 그거 하지 말라고, 이 중앙선 넘지 말라고, 여기 이거 이런 것도 세워 놓지, 맞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진한 선으로 한번 그려보자는 거야. 진한 선으로. 자, 여기 자동차 그리는 거 한번 볼까? 자동차 그리는 거. 여기 있으면 자동차가 이쪽 차는 1에 가지. 그러면 쌤이 대충 자동차 그려볼게. 지금 자동차를 그릴 줄 몰라도 돼. 이렇게, 맞지? 일로 오면 안 된다. 이거 역주행하네. 얘는 역주행이다. 일로 가야 되잖아, 우리나라 차는, 맞지? 이게 뒤로 보여야 되네. 뭐 어쩔 수 없다. 뒤로 보여야 되는데 앞으로 그려버렸네. 이렇게 가도, 이 차 두 개 쳐박았다, 맞지? 요렇게, 이 버스도 그릴 수 있겠지. 버스는 좀 크게 그릴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버스 요렇게 가는 거. 이 차는 요거는 지금은 못 그려도 되니까 자동차 같은 거 그냥 대충 이래 그린다라는 정도만 알면 돼. 이렇게 맞지? 사람들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여기 이제 다 서 있겠지. 졸라맨들 뭐 여기 포장마차도 있을 거고, 맞지? 사람들 요렇게 그리면 돼. 알겠지? 모르는 사람들은 짧게 그리면 돼. 이 사람 들고 있는데 우산 한번 그려볼까? 우산 이렇게, 맞지?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이 거대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거인이지 않은 이상, 맞지? 지우개를 쓰지 말고 이렇게 계속 지우개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그리는 건 안 중요해. 알겠지? 하나도 안 중요해. 일단은 이 사람들이 좋든 안 좋든 지금은 이제
이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거의 따로 떨어져 가는 시기지, 맞지? 이쪽도 나뭇가지가 좀 앙상하게 남아 있는 시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남아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돼가지고 나뭇가지에 이렇게 이쪽으로 오는 차도 한번 그려볼까? 자, 그냥 차는 나중에 그냥 대충 그려라, 알겠지? 지금 차를 예쁘게 잘 그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멀리 있는 차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그치? 됐네.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수학학원. 근데 요쪽으로 가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요쪽은 수학학원을 어떻게 적어야 돼? 수학학원 하면 앞쪽에 크기를 크게 주고 좁게 주고 그 다음 좁게 주고 이렇게 적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숫자도 봐봐. 요렇게 숫자가 요렇게 왔으면 요 숫자는 요렇게 적어야 되지. 학자도 요렇게 적어서 요렇게 투시에 맞아줘야 되지. 점점 작게. 맞지?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돼 가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들 이제 정리 들어가는 거야. 조금 진한 선들로. 자, 보자고. 구름. 그러면 앞에 구름. 좁게 멀어져 가는 구름. 맞지? 그 다음에 새 한 마리. 이렇게. 멀어져 나는 새, 좀 작게 날아가는 새, 이래 되겠고, 이제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간판도 그려놓고, 여기도 창문도 여러 개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면서 요것도 이렇게 그려주고, 옥상 위에 사람들 위에 올라와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여기도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앞에는 여기는 커피숍도 하나 내릴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내려보고 요건 또 사선으로 갔지, 맞지? 요거는 천막을 쳤으니까 이렇게 정도를 위해서 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두께를 요래 줘가지고 이렇게 신호등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앞에 안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는 이제 알아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겠지, 맞지? 충분히 디테일하게. 돌출 간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넣고, 요거 신호등도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가는 거. 사람들도 졸라면 좀 많이 그려줘야 되겠지? 그래야지 완성도가 올라오니까. 비가 오려고 이제 하면 우산도 이렇게 하나씩 들고 있고, 아니면 우산을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거는 표시에 맞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어주면서 들어가주고, 물론 이것도 뭐 칠해줘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칠해줘도 되고, 자전거가 이렇게 있으면 자전거가 이렇게, 자전거 지금 가면 안 되는데 막 가고 있네, 이 사람. 오토바이다, 맞지? 이렇게 그리고 나무도 이제 정리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육교 이제 이렇게 육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는 육교 계단도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는 육교 계단도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는 계속 사실은 아파트잖아, 맞지? 이쪽으로 계속 아파트가 서 있지. 이렇게 이해되겠지?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네. 이렇게 1점에 맞게 약속된 플레이. 여기는 광고판 있지. 여기 우루사 돼 있잖아. 우루사. 여기 우리 학원 있지. 여기 돌출 간판도 하나 만들어주고, 우리 학원 우리 학원 요 밑에 수학학원 무슨 학원 요 막 있고, 이렇게. 그럼 완성도가
있어지겠지. 요 사람들 막 지나가고 여기 포장마차도 네가 그리고 싶으면 포장마차도 얼마든지 그려도 되겠지.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물론 여기 포장마차가 있는지는 모르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뭐 지금 뭐 놔두고 뭐 했으면 되고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겠지? 네. 그럼 조금 더 복잡하게 그리는 건 네가 충분히 가능하겠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 집 앞을 그리든지 우리 학교 앞을 그리든지 컨셉을 잡아가 그리라는 거. 이해되겠지?